안녕하세요. 날씨도 궂은데 문제는 어렵고 어렵죠? 첫 주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이제 2골이 나서 수준은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좀 2, 3, 4, 5주는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첫 주가 제일 어려워요. 항상. 문제 난이도는 전부 다 중상급이에요. 학급 문제는 뭐 두세 문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답이 바로바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이게 저기 통계 나왔던데, 응시워서 접수 통계 큐&A에서 발표했던데 제가 심심해가지고 따져봤거든요. 작년에 2차만 보신 분들이 몇 프로 합격했을까? 제가 계산한 바로는 41%가 합격했어요. 2차만 보신 분들이 작년에.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건 한 45% 정도 합격한 걸로 지금 발표했던데 어쨌든 뭐 지금 최근 2차만 보신 분들의 불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이제 좀 문제고 지금 2차만 이번 30회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2만 1000명 정도 돼요. 이건 29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9회 때도 2만 1000명 정도가 2차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0회 때도 지금 2만 1000명이라 숫자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오늘 이제 엊그제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조금 차이는 있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합격 인원이 대충 한 30% 정도 합격을 시킨다면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약 한 2만 3, 4천 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올해 시험이 어떨 거냐 이제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작년보다는 2차 시험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쉬워질 것 같고 1차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1차 인원이 원래 12,000명 정도 합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1차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2차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12,000명 정도 넘어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 최근 29회 때 2만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30회 때도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2차를 어렵게 내는 바람에 그 2차 수험생들이 많은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어쨌든 2차생들이 보통 50% 미만으로 지금 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2차생들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동영을 잘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의고사 득점 목표는 60점이다. 너무 많이 잡았나? 그럼 55점. 55점 정도 평균이 한 5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채점 해봐야 되는데 평균이 50점 정도 나올 거고 내가 55점 정도 득점을 하셨다. 그러니까 55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은 그대로 페이스 유지하세요. 그대로 페이스 유지하고 내가 55점 미만으로 맞았잖아요. 이분들은 틀린 부분이 있죠. 지문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모의고사가 아마도 순서 5주차가 다 똑같을 거예요. 1번은 용어의 정의, 2번은 중상물, 3번은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을 거니까 이걸 계속 놓고서 내가 어디서 계속 틀리고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내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게 동영의 목적이고 내 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일단은 이제 5주차 정도에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5주차에서 내가 득점한 점수에서 보통 그 점수가 보통 시험으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5주차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시험 테스트 할 거고 4주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3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5주차 나가죠? 그래서 5주차 그렇게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기죽지 마시고 틀린 부분을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갑니다. 문제 1번. 중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중개 관련 용어의 정의 문제였는데 오늘은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단순형.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중개업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로 딱 구분되는데 오늘은 판례 연습이에요. 일단 판례 연습이고
그럼 다음 주에 단순형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그지그 나가니까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동형의 장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두 가지 문제 유형인데 요즘은 신경향으로 어떤 문제를 내고 있냐면 둘을 짬뽕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 28회, 29회, 27회 계속 냈던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지문에도 약간 언급이 됐는데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나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또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형과 판례를 섞어서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요게 신경향이에요.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유형들은 이제 3주차나 4주차에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에는 이거, 그 다음 주에는 단순형, 그 다음 주에는 응용된 문제들. 그런 식으로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하니까 내가 틀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중개는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어려웠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죠. 자, 그런데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죠. 그 밖에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등등등이 있어요. 그럼 이건 모두 뭐예요? 모두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가 맞죠? 법률행위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는데 준물권행위 일단 빼고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가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모두가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래서 1번 지문서부터 이제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1번 정도 내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중개 대상은 모두가 법률행위다. 일단 그 얘기고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함정을 파놓고 2번 알아봤죠, 이거? 그래서 2번에 이제 정답을 배치한 거예요. 1번에서 고민하고 바로 내려가라. 이게. 그러면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해 줍니다. 이건 중개로 볼 수 없어요. 2번 정답입니다. 바로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분양 대행 컨설팅은 모두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중개도 될 수 있죠. 자, 그럼 2번 정답이고 3번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낸 지문이니까 이해해 두자고 했습니다.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다음 4번 지문은 기출지문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 간에 환매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이거 중개에 해당한다. 요즘 신경향이죠, 이게. 그래서 환매계약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이거는. 근데 환매 자체를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매 자체는 소개할 수 없어요. 환매권은 중개상 원리가 되는 거 맞나요? 환매권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이 지문도 의외로 지금 잘 내고 있는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직접 의뢰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버렸어요. 이거 중개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중개는 제3자적 입장에서 거래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주 특이한 판례였죠. 자, 그래서 5번 지문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거라고 그랬죠, 지금. 기억입니다. 중개사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여기까지. 맞나요?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해당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이거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이거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 기억지문 맞았어요. 다음 니은지문.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예, 이건 아시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중개사물이 된다.
다음 디귿. 장래의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장래의 건물이 뭐예요? 분양권이죠. 그럼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됐거나 동호수가 지정됐다. 그럼 됩니다. 그럼 리을 지문.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치권,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 지상권 하면 모두 되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모두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상권의 성립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성립했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법정상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요. 개입 여지가 없죠. 그러나 환매권의 이전은 가능하죠. 그래서 유치권, 법정상권,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모두 됩니다. 다 되는 거고 성립이 되거나 행사라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상권의 성립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법정상권의 이전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점 확실히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거. 자, 그래서 리을짐은 일단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럼 3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공인인계사 제도로 넘어왔는데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A 공인인계사가 B 공인인계사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계사가 그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를 했습니다.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 맞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계사가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데 이 다른 사람에는 다른 공인인계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사법의 판례를 보면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했어요. 모두 처벌 대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인 자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해도 이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제재가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하죠. 그리고 엔드 형사처벌은 1-1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럼 2번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팠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에 부정 취득으로 자격이 취소했어요. 우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소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자격이 취소했습니다. 그럼 야는 몇 년간 시험을 못 보나요? 3년이죠. 자격 취소니까. 근데 왜 C에 또 이거를 어떻게 착각을 유도했냐면 시험 부정행위자. 이거하고 확실히 구분하는 의미예요. 2번 지문이. 이거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취소 사유가 아니고 시험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착시를 유도한 거예요. 1번에 정답 배치하고 2번에서 착시를 유도한 겁니다.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때는 3년간 응시 불가인데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를 불가하게 돼 있어요. 부정행위자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구분하시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제 부정취득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게.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자격 취소하는 거 맞죠? 이거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취득은 형벌이 없어요. 자격만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때는 필요적 등록 취소죠,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에 몇 년? 3-3이에요. 이자는 그럼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포상금 줍니다. 근데 부정취득 말고 부정등록이 있고 부정지정이 있죠.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형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부정취득에 대해서는 포상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형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정등록에 대해서는 필취의 3-3으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자 들어가는 것에 포상금이 나가는 건 오직 부정등록뿐이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에 이제 함정에 속으신 분이 있었고,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아셔요. 공인인계사일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인계사란 명칭을 사용 못하나요? 할 수 있죠. 내가 공인인계사예요.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함에 공인사란 말 써갖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그럼 거꾸로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공인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4번 질문.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명함에 공인인증사 사무소 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유사명칭으로서 처벌했죠. 그래서 아는 판례고. 5번 질문입니다. 자격정지 봤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죠. 취소 시에만 자격증을 진례받나 말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보고가 없다. 자, 그래서 자격에 대한 부분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문제는 예상이 그렇게 되겠네. 시험 제도를 물어보겠네. 맞죠? 그럼 시험 제도 등의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출제 파트를 갖다가 나눠서 끊어서 나눠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계속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개사법 한번 작정을 하고 취입점 이상을 맞아보자 하고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열심히 중개사법 요약집을 봐. 그러고 나서 오늘 와서 시험 봤더니 더 떨어졌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똑같이 안 내거든. 그 파트에서 안 내요. 오늘은 이쪽 물어봤으면 다음 주에 이쪽을 물어보고 다음 주엔 또 다른 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제가 겹치지 않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300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도 엄청 이거 신경 써서 내는 거예요. 공력이 이빠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고 지금부터 나가는 문제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사법은. 이거를. 자, 그러면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등록 기준. 작년 시험에서 등록 기준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는 거죠, 이거. 근데 이제 요 등록 기준, 요 문제도 유사 문제를 우리가 수업할 때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올해 출제할 거예요,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은 출제할 건데 일단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죠. 우리 법 제14조 14조 정한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되어야 한다. 다음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죠.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에서 주의할 점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사 해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인증사여야 되고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한다. 주의하시고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사일 것.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등록 신청된 1년 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죠. 사무소 확보를 해 놓으신다. 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암기하고 있는데 이걸 틀어냈을 때 알아볼 수 있느냐. 1번 지문, 지금은 잘 안 내는 지문인데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OX, X예요. 중기업 외에도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 업무 또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3명이라면 최소한 1명은 공인인증사여야 한다. 맞나요?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3명이었다. 최소한 1명은 공인인증사여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 3번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을 판 건데 이거 우리가 연습했었죠. 문제집에서 연습했었고 제가 수업할 때도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라고 했는데 법인이 보증 설정하는 거 2억 이상 맞잖아요. 맞는데 이건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3번 일단 정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랬죠. 2번이 분명히 맞았고 3번도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그럼 설문을 다시 보라고 그랬죠.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셨어야 되고 다음 4번 지문. 잘 쓰는 지문이죠. 상법상 회사인 경우는 주식회사에 해야 한다. OX, X. 주식회사에도 유한회사에도 되고 유한책임회사에도 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틀렸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한다. 후단은 맞았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 5번 지문이에요. 계획이란 말. 중개사무소 확보해놔야 돼요. 계획으로 들어와야 돼요.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 계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의 등록 기준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이해해 주시고 이걸 틀어냈을 때 쉽게 이제 맞춰낼 건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주의한다. 이거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등록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2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결격사유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최근의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6번 문제를 하나 더 낸 거예요, 지금. 6번 문제 유형이 훨씬 어렵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저 후견인.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이거 잘 묻는 거죠. 성년 의제였더라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3번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징역 2년을 받았어요. 특별사면의 밑줄이죠. 그 다음에 특별사면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특별사면. 근데 일반 사면을 받으면 즉시 결격이 아니라는 거. 한 번쯤 해두시고. 가석방 받은 자예요. 가석방 받은 자는 이거 뭐 특별사면 가석방 이건 요즘 16회 시험위원은 묻지 않고 있는데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이 있죠. 가석방 기간 더하기 몇 년? 3년이에요. 근데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3년만 결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일단 결격사유였습니다. 다음 4번 지문. 임원 중에 1인이 결격자가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이죠. 근데 임원 중에 1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결격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임원 중에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이 법인 자체 결격이다. 자, 그래서 4번 결격자 맞고요. 그러나 5번 지문. 형법 위반의 밑줄, 벌금의 밑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알아봤어야죠. 그러니까 벌금과 집행유예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벌금은 우리 법 위반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징역형이나 금고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거는 법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받으면 바로 결격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하여만 이 법이냐 타 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거든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정통 결격 문제를 봤고요. 6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결격사유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우리 등록 취소를 당하면 몇 년 결격입니까? 3년 결격이죠.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결격이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9가지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걸로 받으면 일단 결격이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죠.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어요.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다. 바로 개설 등록 다시 할 수 있네요. 맞아요? 바로 할 수 있죠.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면 결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임의적 등록 취소지 이거.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죠. 그래서 1번 지문처럼 형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예요.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그럼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할 게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만 딱 결격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설 등록이 취소했다고 했죠.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이건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결격사유에 당한다. 틀렸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결격이죠.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못 알아봤는데 2번을 알아봤다. 진짜 이상한 분이죠? 똑같은 지문이에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어요. 자격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왜요? 결격이니까.
맞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격 취소하면 왜 등록 취소냐? 결격이니까. 그러면 결격 사유로 등록을 취소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자격 취소 3년이죠. 이해되세요? 1, 2번 지분 좌측으로 묶어서 대비하세요. 1번 지분을 알아봤는데 2번 지분을 못 알아봤다든가 2번 지분을 알아봤는데 1번 지분을 못 알아봤다든가 이해를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닙니다.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사인계획공사가 공인인사법에 위반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은 3년이죠.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요 지문을 마지막 출제한 게 언제였느냐? 마지막 출제한 게 19회 시험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은 이거.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특히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미달 딱 뜨면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이건 결격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 2번 맞았고요. 3번입니다. 소속 공인인사가 자격 취소를 받았습니다.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결격 맞아요?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먹으면 결격 맞잖아요. 취소받으면 자격 취소받으면 몇 년? 3년. 정지받으면 정지중결격이죠. 예. 다음 4번 질문. 등록관청, 개업공사 등이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 밑줄 조회할 수 있다. 밑줄이죠.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5번 질문.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더라도 즉시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몇 달 내에 소하면 된다? 2달 내. 그러면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면 2월 내에 해소해야 되죠. 그럼 2월 내에 해소 안 하면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고 소속이나 중개보존이라고 뜬 거예요. 이들이 결격사유에 걸렸습니다. 그럼 몇 달 내에 해소해야 돼요? 2월 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5번 지문이 약간 돌려쳤는데 그래서 임원 사원인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달 내에 해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럼 7번 문제 날아갑니다. 이제 중개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분사함소. 잘 묻죠, 이거? 1번 지문은 제가 수업할 때 이제 가끔가다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우리 분사함소는 시군 구별로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분사함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지요. 근데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데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분사함수를 두는 경우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입니다. 그래도 이건 꼭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분사함수 이전했어요.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이것도 틀렸으면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 예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분사함 소재지가 아니다. 주된 사함소 소재지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다음 3번입니다.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 상업등록 규칙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가 체크포인트죠. 등록해야 한다 아니에요. 등록할 수 있다.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다음 4번 질문.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걸 꼭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다. 분사함 책임자는 공인사 아니어도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잘 묻는 질문이고. 5번 질문. 동일 시군구에는 분사함소를 2개소 이상 둘 수 없다. 맞아요? 동일 시군구에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2개소 이상 둘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분사함 설치 요건 기억하고 있죠? 올해 분사함소 또 출제할 건데 분명히 주된 사함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된 사함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잘 물어봐요. 주된 사함소가 있는 시군구는 절대 둘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함소를 둔 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는 더 이상 분사함소를 둘 수 없다. OX.
X예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제가 즐겨 쓰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거 분사함수는 C군 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해 둘 수가 C군 구별로 두되 한 개수를 초과해 둘 수가 없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설치 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사함수 설치하기 전에 미리 분사함수를 건축물 대장 기재건물에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자는 격식사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제 보증 설정합니다. 보증을 분사함 둘 때마다 얼마 이상? 1억 이상 추가 설정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1점. 그래서 요것도 잘 물어본다.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만약에 4개소를 넣었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6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요. 그러니까 분사함수에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요거 주된 사무소는 둘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책임자, 특수법인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된다는 거. 이거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액 있죠, 이거. 엄청 잘 묻죠. 그래서 요 정도 잘 묻고 있고요. 그럼 설치 신고할 때 분사함수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한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협회 통보 사항 맞아요? 분사함 설치 신고 필증 나갔어요. 협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나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누굽니까? 중개인. 중개인도 자신의 업무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알고 있고. 그럼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요? 있죠. 다음 2번 질문. 업무정지개업공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자는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여기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할 수도 없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다음 3번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이제 서류 연습이에요.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 조금 어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이 등사 기억하고 있죠?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이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증을 재규받아야 되니까. 맞죠? 다만 주의할 점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원본이 아니에요. 뭘 첨부하는 거예요? 신고 필증입니다. 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본 이거 첨부하지 않냐면요.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죠. 이전 신고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첨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 원본이에요. 등록증 원본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두시고 이거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죠, 지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사 기억해 주시고 그게 바로 이제 3번 질문이었고 4번 질문은 이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서류 송부, 송부할 서류를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연습한 거예요, 지금. 송부 서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건 어떻게 기억했냐면 행으로 기억했어요. 등이 뭐예요? 등록 대장.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송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등은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등록 신청 서류 보내줘야 되고 다음에 행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보내주는 거죠. 이거 암기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 4번은. 그래서 등등행을 송부한다. 이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종전 등록관청이 한다, 이전 후에서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럼 5번 질문 이제 정답인데 이거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없죠? 관할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했거든요?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나요? 분사무소를 갑군에서 을군으로 옮겼어요. 분사무소를. 그러면 이거 신고필증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나요? 있어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거나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도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 사무소 소지지만 바뀐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분사하면서 이전 시에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변경 기재 규부 불가해요. 반드시 재규부해야 되죠.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면. 아니, 우리 분사하면서 신고 필증 있잖아요. 발급권자가 누구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이자에게 이전 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분사하면서 소지지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분사하면서 이전 시에도 신고 필증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어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거와 똑같이. 근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이때는 재규부해 줘야 되고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사하면서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다,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다 이런 거 없어요. 분사하면서는 어차피 주된에 들어가니까 다. 맞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소 문제 두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옵니다. 겸업이겠죠, 뭐. 9번 문제는 이제 사무소 넘어왔으니까. 이 겸업은 요즘 정통으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업은 다음 주에 연습하는 문제와 같이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 풀어쓰는 문제 유형으로 이제 연습할 건데 오늘은 지금 정통으로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겸업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관상차분 경위. 이게 그럼 관상차분 경위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대행입니다. 다음에 상담입니다. 프랜차이즈입니다. 분양대행입니다. 다음에 경공매 알선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입니다. 이건데 관리대행에서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 및 상업용 건축만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대행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공장건축물 관리대행 되나요? 공장건축물 관리대행 될 수 있나요, 법인? 조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죠. 공장은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됩니다. 일단 공장도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위험하지. 조금 위험해요. 이거는 태클 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가는데 만에 하나 뜨게 되면 공장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공장건축물 관리대행. 그러면 문제를 낼 때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이렇게 내겠죠. 그럼 분명히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용 창고시설이나 공장건축물은 안 된다고 일단 보시고 다음 여기 분양대행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은 상담은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거래 이용에 관한 상담이죠. 그럼 개발업은 직접 할 수가 없다.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주의할 점이 뭐예요? 개공 대상이라는 거. 맞죠? 이걸 명심하시고 중기업의 경영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공인인계사 대상으로도 안 된다. 그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고 이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받게 돼 있죠. 이거를 중개인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사 관련 용역을 직접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것의 소개까지만 내는 거죠.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요 점을 명심하시라고 오늘 연습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OX로 갑니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X죠. 다음에 니은입니다. 공인인계사 대상 X 나가버려야 되죠. 바로 나가야 되고 다음 토지 분양대행 역시 X. 다음에 리얼 용역업 X 나가야 되죠.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접 용역업을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될 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개였어요. 우리 박스형이 지금 작년 시험에서 7개밖에 출제 안 했는데 원래 29회, 27회, 28회 이때는 몇 개씩 냈다고요? 중개사법 박스형이? 11개씩 냈다니까요. 11개씩. 그래서 11개씩 냈는데 그래서 지문이 줄어든 거죠. 2개 내지 3개로. 이렇게 줄어든 거고 문제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냐 문제 하나씩 꼭 낸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괄호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내고, 그 다음에 OX형 있죠? 이거 하나 내고, 나머지는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죠, 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은 닥치는 대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몇 개냐 문제가 이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이때 몇 개냐라고 됐을 땐 주의할 점이 또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한다고 그랬죠? 통상 시험에서는 1번에 1개, 2번에 2개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걸 갖다가 벨벨 꼬인 출제자는 1번에 빵개, 2번에 1개 이렇게 냅니다. 예? 출제자 그런 사람만 출제위원회 위축 안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도 재밌잖아. 그렇게 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위원 그 신청서 받대. 나는 안 돼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학원에 강의 경력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출제위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 유리하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의 경력이 있으면 출제위원 위축 안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10번 문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고용인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정통 문제죠, 뭐. 1번 지문 알고 있죠? 고용인 신고받은 등록과청입니다. 자격 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격증 4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고 2번 질문입니다. 소공사가 사직했어요.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들어가야 되죠. 며칠 내? 10일 내. 안 하면 이거는 신고 위반인데 그 법 위반이 아니고 이 법 위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이 법 위반이죠. 업무정지죠, 이거.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건 신고 위반인데 업무정지 한 달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기억합니다. 고용인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신고예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다음에 종료신고는 며칠? 1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제지에 관한 사항은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면 그 밖에 이 법 위반은 잘 안 물어봐요, 어차피. 근데 혹시 물어보면 고용신고는 위반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예요. 신고 위반이지만 백과가 아니고 요거는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2번이면 상당히 중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럼 인장등록신고서 낼 일이 없고 실무교육 수료증 4번도 낼 일이 없어요. 교육수료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인장등록신고서는 더더욱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고용신고서 서식 있죠. 고용신고서 서식 자체에 인장등록신고서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해가지고 여기도 또 밑에 소공사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장등록신고서는 별도로 낼 일이 절대 없어요. 이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등록할 때만 인장등록신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 다만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어떤 서류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고용한 자가 고용된 자가 외국인이었어요. 소속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서류 한 가지 내줘야 되죠. 뭐 내야 됩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입니다. 중개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 인자입니다. 단순 업무만 하더라도 이제는 소공사가 맞죠? 단순 업무만 하더라도 소공사다. 이게 신경향 용어의 정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다음에 5번입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소공이에요. 중개인이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서명 및 날인은 습관적으로 미시냐 또는이냐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미시다. 그래서 이제 미시 동그라미 체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작년 시험에서는 고용인을 뭘 물어봤냐면 책임을 물어봤어요. 책임. 이거 책임은 잘 안 묻거든요. 안 묻는데 작년 시험에서 1위주로 물어봤는데 그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행위로 간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나아가서 행정책임도 부담하죠. 그럼 행정책임이라는 것은
직접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형사책임도 받습니다. 그럼 이 형사책임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양벌 규정에 벌금 받았다고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요걸 작년에 갖고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정통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어요. 신고 물어볼 거예요. 신고. 전산서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11번 문제 나갑니다. 틀린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소속공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떴죠? 그럼 게시 뜨면 뭘 체크해야 된다? 원본 사본. 게시 뜨면 원본 사본부터 체크하고 가야 돼요. 사본. X 바로 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길목을 지켜줘야 되고. 다음 니은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하는 계공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한다. 틀렸다는 건 아시죠? 그럼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기억하고 있죠? 뭐 명시해야 돼요? 상호. 상호를 뭐라 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어디 있는가? 광고 나가야 되죠? 소재지 나가야 되고, 또 연락처 나가야 되고, 또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법인은요? 대표자 성명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자. 광고 나갈 때 뭐 나가야 되느냐? 이 중개사무소 이름, 명칭이 나가야 되고, 사무소의 수지 나가야 되죠? 나가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연락처도 나가야 되죠. 이게 광고 실명제다. 광고 실명제. 그럼 이 광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요. 5개 광고물하고 표시 광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5개 광고물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간판. 우리는 간판에는 5개 광고는 뭐만 쓰게 돼 있다? 성명만 쓰게 돼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지문 등록번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X. 기출에서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죠.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OX. X죠. 5개 광고물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표시 광고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니은지문 X. 다음 디귿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한 자는 그 사무소의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된다. 자, 우리 간판 철거 의무 있죠? 휴업 때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 처분 시에도 철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중개업을 안 할 때만 철거한다. 그러니까 철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당했습니다. 철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철거해야 되죠. 또 하나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종전사무소 간판을 직접 철거한다. 그러나 휴업이나 업무정지 철거 의무가 없다. 그럼 여기서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철거 의무가 발생됐는데 직접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예? 대집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업무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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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의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됐죠, 지금.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대집행밖에 없어요. 근데 요건 있어요.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어요. 위법 간판 있죠. 위법 간판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설치했다. 그럼 이때는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의 명칭을 썼잖아요. 명칭 사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1-1로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어요. 이거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철거명령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불응했을 때는 행정 대집행.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구분해야 돼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따지면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입법 위반으로. 근데요. 폐업 신고하고 등록 취소당했잖아요. 업무정지 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무소 이전했는데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철거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그 밖에 입법위반 걸릴 수 있죠. 근데 정규 강의할 때도 이 강의를 제가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괜히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일단은 간판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법상 규정이 제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집행만 있어요. 대집행만. 일단. 자, 그래서 디귿지문 휴업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다음 5번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틀렸죠.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역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라고 그랬죠 지금. 모두 1번에다가 없음 그러려다가 이건 좀 심했지. 그래가지고 거꾸로 쓰라고 없음 그러려다가 그냥 모두로 그냥 해놨습니다. 이게 속으신 분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근데 요즘 박스형 문제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 해놓고 말이에요. 모두가 나오면 엄청 찝찝하다고 그랬죠 이거. 문제 풀면서도 엄청 찝찝합니다. 근데 꼭 한 문제씩 내고 있네요. 모두 나오는 게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12번 문제 나갑니다. 휴표으로 들어왔는데 휴표 매번 내고 있죠. 이건 쉽게 맞추고 있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집은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이에요. 휴표 문제가 딱 되면 뭐부터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휴표 문제 딱 떴어요. 뭐부터 기억하라? 3월 초과. 3월 초과 휴업 시 이거 휴업을 신고할 의무가 있죠 이거. 언제나 나오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사전신고 명심하면서 들어가라고 했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폐업을 한 때는, 기간명령 한 때는, 재개 한 때는 아니에요. 이거 사전신고다. 다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은 첫 번째 거 연습했어요. 언제나 틀렸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언제나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1번 바로 X 나갔어야 돼요. 이거. 자, 2번입니다.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X 나가야 되죠.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 질병, 취약, 입영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틀렸습니다. 알아보셔야 되고. 3번 휴표 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이거는 기간명령과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밑에 해설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해설.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해야 돼. 응? 밑에 해설까지 달아놨는데 지금. 휴표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 밑에 3번 5번 있잖아요. 밑에 3번 5번이 해설이 들어간 거. 그걸 삭제했어야 되는데 이걸 삭제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 그 데이터를 넘기면서 밑에 해설이 달아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옳은 거 만약에 3번 5번까지 다 보신 분은 4번하고 3번 5번 다 써야 돼. 답을 3개 다 골라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중장년층은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없이 문제를 푸냐면 12회 땐가 문제를 그렇게 냈다니까요. 공시법 1번에 등기법, 2번에 세법, 3번에 지적법 이렇게 냈어요. 12회 땐가 그렇게 냈습니다. 문제를. 원래 등기법 쭉 내고 지적법 쭉 내고 세법 쭉 내잖아요. 원래 지금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12회 땐가 어떤가 그때 지그재그로 냈어요. 1번 등기법, 2번 세법, 3번 지적 이렇게 내면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도 학교 가신 분이 나와서 지그재그로 낸 거를 그때 알았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시험장에서 긴장해요. 그러니까 그 3번, 5번 그 못 보는 거 지극히 정상이 걱정 마세요. 예.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일단 틀렸죠.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지문이고 휴표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4번 지문 휴표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서는 동일서식이다. 맞죠? 기출지문이었죠. 이게 동일서식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휴표 신고서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휴업 체크하게 돼 있어요.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동일서식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5번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잊어버릴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맞죠? 이거 가지고 벌금으로 싹 바꿔내는 거야.
계획공사가 폐업 신고하지 않냐고 폐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근데 5번 그 밑에 5번에 써 있잖아요. 과태료라고. 거기다가 다운표까지 해줬잖아요. 거기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이게 그래서 우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요. 휴폐업 신고 있죠. 100만 원 과태료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도 100만 원 과태료죠. 개시 의무 위반도 100만 원 과태료죠. 명칭 위반도 100만 원 과태료죠. 그러니까 백과 사유에 대고 가끔 진짜 가끔 벌금으로 바꿔요. 가끔.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체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읽으면서 백과 벌금 과태료 체크하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읽으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